자, 이제 4장 간병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병보험은 한 문제가 나오고요. 50번의 답이 장기 간병보험이 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간병보험의 의의를 정의해 놓고 이건 무슨 보험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간병보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장기 간병보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장기 간병보험의 종류와 특성, 마지막으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 간병보험의 의의입니다. 자, 장기 간병보험은요, 그냥 간병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기 간병보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LTC라고 불리우고요.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다 장기 간병보험을 의미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활동 불능 상태 또는 치매 상태가 되어가지고요, 장기간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 보장하는 상품을 저희가 간병보험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 방식은요,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요. 노인성 질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어떤 장기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 간병보험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기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보험자가요, 심실, 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쳤다. 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실, 상실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나를 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의사결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쳤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되겠지만, 심실, 상실 상태에서 본인을 해쳤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자의 고의나 계약자의 고의 보상될까요? 당연히 고의는 보상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임신, 출산 관련된 거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행사 안 되고요. 알코올 중독 보상할까요? 보상 안 됩니다. 습관성 약물 복용 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신체 보조장구라고 하죠.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보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넣어놓고 보상하는 거 골라라, 보상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 간병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보상하는지 그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기 간병보험에서는요, 장기 요양급여금을 보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활동 불능 상태를 보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간병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증 치매나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간병보험 크게 두 가지를 보상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금과 치매 간병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기 요양급여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피보험자가요,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1급에서 4등급의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급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급 보상할까요? 6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장기 요양급여금도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가능해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시금의 형태로만 지급 가능하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치매 간병비입니다. 치매 간병비는요, 보험 기간 중에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날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증 치매 상태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증 치매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와야 될까요? 인지기능의 장애가 와야 저희는 그것을 중증 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대리인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같은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뭐 예를 들어 중증 치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직접 청구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가입 초기나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 발생 후에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나 유지 중에는 가능하지만 치매가 발병된 이후에는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이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치매 발생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틀렸구나 라고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장 질병보험과 4장 간병보험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